자, 그러면은 오늘 회원님한테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 우리가 공을 공이라는 것을 치고 스윙을 할 때 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원하고자 하는 공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 계획에서의 첫 번째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스윙 스피드다. 스윙 스피드를 늦게 가면 거리는 짧아질 거고, 스윙 스피드를 늘리면 거리는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프에서 얘기하는 거리는 물론 힘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힘의 영향력보다는 스윙 스피드의 비중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리는 오케이, 그런 계획성이 있으니까 스윙 스피드를 해주자. 그럼 두 번째, 방향성. 방향성은 결국에는 클럽 페이스의 컨트롤. 내가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열렸냐, 스퀘어냐, 닫혔냐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정면이냐, 좌측이냐. 그러면 그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에는 팔의 영향력. 그럼 우리는 방향은 팔의 영향력으로 계획성을 잡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공을 쳐내는 임팩트 구간. 임팩트 구간에서 결국에는 공보다 직접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양팔이 몸에 최대한 밀착해서 임팩트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계획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알아요, 이제는. 근데 이것을 세 가지의 이 계획성을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이 우탄도 뗐다가 좌탄도 뗐다가 뒷땅도 뗐다가 탑핑도 났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아는데 이걸 한 번에 스윙에 접목을 하려니까 어려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분업화를 해줘야 돼요. 분업화. 그 분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의 연습을 하실 때 계획성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회원님이 그냥 가장 노멀한 일주일에 3번을 연습을 간다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의 개념은 방향성, 거리, 정확성. 그러면 3일을 연습을 한다라는 가정하에면 하루에 한 개념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굳이 연습장을 가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이 바빠서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경조사에서도 못 갈 수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정한 요일과 내 라이프 스타일의 이 하루의 스케줄에서 반드시 연습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분명히 정해줘요. 그걸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멀스멜몰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원님이 수영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수영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즉각 반응하냐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느낌의 컨트롤러를 이렇게 세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단순히 수영을 하러 가는 건데 내 몸은 수영을 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원님이 수영을 가는 시간, 요일은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옛날 초보 때는 막 연습 이 물 젓는 수영은 잘 모르지만 이 웜업을 막 한 30분 했어요. 근데 구력이 쭉 생기고 규칙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30분에 또 웜업이 5분으로 주는 거예요. 5분만 해도 느낌이 와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회원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요일과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스윙의 스킬들을 접목할 수 있는 파트를 만나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3일이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념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3개를 그냥 돌리면 돼요. 로테이션. 뭐 화요일, 목요일 간다. 그럼 화요일은 방향성 잡고 목요일은 거리 내는 거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정확성 얘기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회원님께서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가셔야 해요. 그게 연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조금 풀어서 다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스윙에서의 첫 번째 거리를 내는 것은 스윙 스피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스윙 스피드를 정말 잘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체중 이동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럼 체중 이동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회전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몸의 작용은 꼬임과 풀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꼬임과 풀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백스윙 때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근육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꼬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야 뒤틀림이 많아야 튕기는 힘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 때 내가 체중을 푸시를 하고 턴을 쭉 했었을 때 근육들을 쫙 잡아놨던 것이 바로 힘을 로딩하는 구간이죠. 그럼 에너지를 여기에서 모아놨으면 이제 해줘야 될 것은 뭐다? 클릭으로 통해서 이 축적됐던 에너지를 한 방에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백스윙 때 거리를 내고 스윙 스피드를 증가하는 구간은 내가 얼마만큼 코일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순간적인 이 힘을 한 방에 다 쏟을 수 있냐, 한 방에 에너지를 어떻게 터뜨릴 수 있냐, 얼마만큼 다운스윙 때 속도를 빠르게 갈 수 있냐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빨간불 신호에서 갑자기 급추가를 해버리면 차가 막 고장이 나듯이 회원님께서 거리라는 것을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RPM을 저속에서부터 시켜요. 저속이 시작하실 때는 스윙을 바로 클럽을 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맨손으로도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가동 범위를 늘리시는 거예요. 근육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근육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전제 조건은 단점은 바로 뭐냐면 자주 써줘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님께서 연습장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나 오늘 이거 스윙 스피드 늘리는 연습 날이야 라고 생각을 딱 드시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뭐 매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계속 하고 계셔요. 그 순간만큼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딱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서 쭉 늘렸다 한 방에 터트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 처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계속 몸을 다금질 해줘야 된다는 게 거리를 낼 때 필요한 연습 루틴과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방향이에요. 근데 방향은 연습장에 가서 봐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실제 공을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방향성을 잡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연습 루틴은 양손을 먼저 사용하시기보다 한 손을 먼저 웜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 뭐 지금은 드라이버지만 나중에 클럽체를 세팅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가시는 연습장에 분명히 구비된 연습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한 팔씩 웜업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근데 그 웜업을 시키는 단계도 있어요. 왼손으로 먼저 웜업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회원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손이 다 오른손들이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 근력 대비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너지가 좋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 운동을 했었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초기예요. 그럼 그 초기 때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빨리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얘가 쓸 때 얘가 휴식을 해서 그만큼 얘와 얘가 비등하게 되겠죠. 얘는 휴식을 하니까 컨디션이 올라올 때 얘는 계속 쓰고 있는 컨디션이 내려가니까 양손의 힘에 대한 비율이 균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회원님께서 연습을 하실 때 아이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오른손을 뒷짐을 지시고 그냥 왼팔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게 뭐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회원님 만족하실 때까지 돌리세요. 그래서 좀 전완근도 좀 튼튼해졌네. 약간 이런 느낌, 펌백감이 살짝 올라올 때 손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도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웜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공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회원님들한테 주문을 하면은 요 단계까지만 하고 바로 공을 쳐요. 왜?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가 넘어갔었을 때 해야 될 행동이 한 팔로 공을 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오른손 사용했으니까 오른손 시계하고 왼손을 칠 때 공을 실제로 두고 한 팔씩 퉁 쳐보는 거예요. 퉁 치면 처음에는 막 타핑도 맞고 뒷땅도 맞고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클럽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내 팔의 근력량이라든지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아직까지 얘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게 악력기 같은 거 사시거나 아니면 애기 갖고 노는 고무공 같은 걸로 그냥 쉬실 때 TV 보실 때 뭐 사모님이랑 대화 나누실 때 왼손은 그 권상우처럼 계속 쭈글쭈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내가 팔을 사용하는 시간 외적인 것에서 얘를 계속해서 빌드업 시켜요. 키워줘요. 그래야 얘들도 비등비등해지거든요. 아니시면 뭐
도구를 사용하실 때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걸 왼손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든지 활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엔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왼팔로. 그러면 왼팔로 봤었을 때 내가 공을 탁 왼팔로 계속 쓰면서 칠 때 공이 오른쪽 간다라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다는 뜻인 거고, 내가 쳤는데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간다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열려 있으면 빨리 돌려주는 행위를 해줘야 되고 닫혀 있으면 좀 덜 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편차를 빨리 줄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을 퉁퉁 치다 보면 공이 계속 앞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왼팔이 돌아주는 타이밍은 일단 이렇게 좀 잡아놓자 라는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쓰실 때는 왼손 대비 오른손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왜? 이 클럽을 무게를 재보면 몇 그램 안 되거든요. 몇백 그램이에요. 그럼 몇백 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얘네 이미 근력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왼손 대비 오른손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도 왼손이랑 똑같이 행위를 하면서 클럽을 컨트롤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아마 얘보다는 얘가 아무래도 빠른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팔도 좀 돌려줬었을 때 공이 앞으로 좀 잘 가는 그 타이밍을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결합시켜야 돼요. 자, 결합시킬 때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내가 느낌적인 부분이 딱 성립이 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좀 되네.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중2병 된 약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좀 겉멋들 되죠. 그때부터 바로 풀스윙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웜업을 할 때 세팅했던 구조들은 내가 지금 시속을 20km, 100km를 내는 구조로 세팅을 한 게 아닌데 20km로 구조를 세팅을 했는데 본 공을 딱 칠 때는 됐어 시작할게 이러면 100km의 RPM을 올려버리기 시작하니까 아까 전에 세팅해놨던 구조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멘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연습을 하실 때도 왼손과 오른손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웜업을 충분하게 하셨으면 양손을 잡고도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윙 크기를 크게 한다. 점점 전진적으로. 둘째, 스윙 스피드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L2L을 계속 연상하시는 거죠. 천천히 L2L 했다가 이제 좀 괜찮네. 키우고 좀 괜찮네. 더 키우고 이건 괜찮네. 더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맥스 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 맥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 움직이는 최대치의 위치, 그 위치가 팔을 쓰셨을 때 절대적으로 손이 양쪽 관전홀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백스윙 탑을 딱 올렸을 때 내 손이 오른쪽 관전홀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니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물론 더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피니시 구간은 그래도 여기를 조금 느낌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백스윙 때 손을 오른쪽 관전홀에 뒀으면 팔로우솔 피니시도 왼쪽 관전홀에 갖다 놓으려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리미트를 정해놓고 L2L을 계속 쓰시면서 로테이션 되는 타이밍을 잡으면 공이 몸을 안 쓸 때보다 터치감이 훨씬 좋다라는 걸 느껴요. 왜? 단독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방향성에 대한 개념과 연습 방법은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임팩트, 정확성을 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은 절대적으로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망했네. 이렇게 판단하실 정도로 팔은 무조건 몸에 밀착하셔야 돼요. 그러면 밀착할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을 두 가지를 알면 굉장히 좋아요. 회원님이 어떤 클럽을 쓰시던 간에 우리의 몸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제 몸에 파이를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평행하게 쓰면 팽이처럼 이런 파이가 그려져요. 원의 반경 자체가. 그러면 숙였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의 반경 자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들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원심력이 일단은 중심점에서 벗어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주어진 파이가 이렇게인데 내가 팔을 몸에 붙이지 않으면 내 파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백스윙 때는 잘 올렸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짧으니까. 근데 다운스윙 때는 내가 이것을 팔을 몸에 붙인다는 개념이 없이 스윙을 해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아웃스윙이 되면서 거기다 헤드 열리면 완전히 풀 슬라이스, 더 심하면 생크, 클럽 닫으면 왼쪽으로 밀리는 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그렸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허용되는 범위의 파이는 딱 이거야. 딱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관절을 쓰고 있는 신체 구조다 보니까 내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 때 딱 올렸던 이 위치에서 다운스윙 때 이 팔의 위치와 동일하게 내려오려면 다시 파이를 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파이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하려면 실제로 내가 보여지는 스윙의 이미지와 내가 의도한 스윙의 이미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팔을 몸에 붙일 수 있는 반경은 팔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미지는 손만 보고 클럽 페이스만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위치가 되는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릴 때 회원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내리면 붙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체중 이동하고 입이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어드레스가 공이 여기 있고 헤드가 빠지는 길이 이렇게인데 다운 내려올 때는 이 길보다 안으로 들어와서 공을 히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공의 임팩트가 훨씬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타율을 높이는 방법은 물론 공의 위치도 있겠지만 헤드와 손이 지나가는 길이 백라인보다 무조건 밑으로 혹은 백라인보다 몸 뒤로 떨어져야 된다는 게 궁극적인 규칙인 거예요. 올라가서 내 몸이 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체중 이동을 하고 체중 이동을 함과 동시에 팔은 붙이면서 라운드가 걸릴 때 이때 공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성은 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 회원님께서 연습을 하는 것은 눈으로 시각화시키셔야 돼요. 회원님이 있는 위치가 제 측면 거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백스윙을 올리실 때 그냥 거울을 계속 보고 계세요. 어차피 뭐 보고 있는다고 해서 자세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백을 쭉 올리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체중 왼쪽으로 가면서 회원님은 팔을 밑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손이 너무나도 다른 길로 접근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연습했는데 갑자기 내가 손이 이 라인으로 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는 몸이 편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니야 일로 가서 무조건 일로 떨어져야 돼. 이거를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몸에 쭉 각인시켜서 오케이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 이제 공을 하나 둘 놓고 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을 칠 때는 빈 스윙을 하실 때는 구분 동작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공을 칠 때는 연결해서 가세요. 어떻게? 노 낮게 가서 올리시면 돼요. 요 팔 붙이는 연습을 하실 때는 드라이버 연습보다는 아이언 연습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에서 느낌을 찾으면 드라이버는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습하실 때 측면 거울을 보시고 눈으로 계속 각인시켜 주시고 시각화해서 계속 각인시켜 주시고 이 느낌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러면 공을 두고 천천히 퉁 다시 어드레스 천천히 퉁 이러다가 어느 정도 공이 맞아가요. 그러면 컨택 능력이 좀 괜찮네. 이러면 벌써 계획성이 세 가지가 연습 훈련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줄을 넘기셔도 되고 그 줄을 그대로 이행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묶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A, B, C면 A랑 B랑 묶고 B랑 C랑 묶고 C랑 A랑 묶고 그거는 회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루틴을 짜시면 돼요. 그러니 연습에 대한 계획성은 시간과 요일이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 그 시간은 뭐 바쁘니까 많이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1번 베이스. 그리고 단일화 연습을 시켜야 된다. A 파트, B 파트, C 파트.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A와 B를 혼합시켜야 된다. BC 혼합, AC 혼합. 이렇게 되면 벌써 세 가지 개념의 연습을 계획성을 가지고 2주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회원님은 한 달 내면 벌써 이거 2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안에 레슨을 두 번 해보니까 레슨도 8번 받아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그게 더 가지가 빨리 쳐져요. 즉 가지를 친다라는 것은 스윙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계획성만 갖고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정말 하셔야 돼요. 이거를 회원님 요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개월 안에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회원님도 그래 김 코치가 그래도 좀마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뭔가가 딱
정답이 딱 보일 텐데 이거는 라이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몇 개월 안에 됩니다라고 정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찌 보면 회원님이 공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공이 끝날 때까지 연습 루틴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절대 여기서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아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이거 절대 안 돼요. 5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과 그 시간에는 반드시 이 근육들을 쓸 수 있게끔 계속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시면 회원님은 그게 계속해서 지켜지는 과정 중에서 외부적인 상황은 뭐 연습을 가신 날이 생기실 거고 뭐 주위에서 스크린 한 게임 치자라는 생길 거고 뭐 저 레슨 오시는 것도 생기실 거고 필드를 나가는 일도 생기실 거고 이게 물줄기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조약돌이든 바위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계속 쓸고 나갈 수가 있는 잠재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마라톤하는 느낌으로 요 연습 루틴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충분하게 알려드렸고 오늘은 요 개념은 앞으로 회원님이 하셔야 될 거니까 레슨 중에는 적용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레슨 중에는 오늘 지금 나타나는 문제만 보고 파악을 해서 해결만 할 거고 요 영상을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를 계속 소장하시고 보십시오. 계속 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케줄도 짜보시고 뭐 그걸 회원님 나름대로 한번 해보셔서 실천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실천. 아시겠죠? 그렇지.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웜업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짧게 쳐보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죠? 저 이게 나서. 와. 하나, 둘, 그렇지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쭉 휘두르기만 하세요. 무리하게 공 안 치셔도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